네, 국내 게임사 펄 어비스가 얼마 전 중국으로부터 영업 허가권을 받았습니다. 그간 빗장이 걸렸던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성장기업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이 중국 게임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업 허가권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펄 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국내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국내 게임 회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영업 허가권을 내준 게임도 바로 검은 사막의 모바일 버전인데요. 중국의 게임 영업 허가권은 판호라고 하는데 이 펄 어비스가 받은 것은 외자 판호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 그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 중국 당국이 발급하는 일종의 허가 번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판호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서 게임 자체를 아예 운영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이번에 펄 어비스가 획득한 판호는 심사 대상이었던 글로벌 43개 게임 가운데 한국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네, 글로벌 43개 게임 중에 한국 게임은 유일하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국내 게임들은 판호를 받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게임사들에게 부여하는 외자 판호 심사 결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획득 소식은 왜 그러는지 최근 몇 년간 소식이 들리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죠. 예.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017년 이후에 판호 발급이 유독 한국 게임사에게 제한됐습니다. 그 2017년이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사드 보복을 이유로 중국의 한한령이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에 그 국내 게임사의 중국 외자 판호 획득은 4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가 판호를 발급받았고요. 올해 들어서는 핸드메이드 게임과 펄 어비스가 판호 획득에 성공한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중국 게임 시장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확실한 거는 안 내줬던 거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검은 사막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고 메인 게임을 내준 거라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뭐 고의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간 제한이 됐던 게 2017년에 이 한한령이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의 기류는 좀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미중 관계가 이제 트럼프 때와는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진짜 이유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중국 당국 공식 입장은 일단 한국 게임사에게 규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취재를 하기도 좀 어려웠는데요. 예. 중국 게임 시장은 사실 47조 원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형성됐습니다. 중국이 지난 4년여간 국내 게임사에게 판호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게임 업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그 판호를 받아서 직접 진출하는 시장이 막히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개발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형식에 그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서비스 수수료를 막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온 겁니다. 실제로 라그나로크 M이라는 게임을 개발한 그라비티는 중국 게임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고요. 최근 공모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던 크래프톤의 경우에서는 중국판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열티를 받아왔습니다. 국내 게임사의 경우에는 게임 IP, 즉 지식재산권이 글로벌 경쟁력이 워낙 높은 만큼 흥행이 사실상 보장된 게임이 많습니다. 때문에 외자 판호를 획득하는 국내 게임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경우에 세계 1위 중국 게임 시장의 도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예, 이번 소식으로 이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판호 획득이 가능할 것인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다음 후보는 어디입니까? 이번 펄 어비스의 판호 획득이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MMORPG라는 게임 장르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중국 당국은 MMORPG가 다소 폭력적이다, 이런 이유로 판호 발급을 꺼려왔었는데요. MMORPG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임을 말하는데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장르로 꼽힙니다. 펄 어비스 전에 판호를 획득한 기업들은 MMORPG가 아닌 가볍게 게임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대부분을 이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펄 어비스처럼 MMORPG가 주력인 대형 게임사들로 기대감이 점점 번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게임사로는 펄 어비스를 비롯해서 넥센과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IP,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인데 현재 중국 진출을 위해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노라는 어떤 전제로 놓고 본다면은 펄어비스하고 넷마블 정도가 좀 유리한 입지가 아닐까. 펄어비스 쪽은 중국에 있는 현지 게이머들의 기대 순위에 상당히 상단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넷마블 쪽은 지금 기존에 신청이 들어갔던 파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무작정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게 중국이 왜 이번에 이제 파노를 내준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번 펄어비스의 파노 획득으로 중국 게임 시장이 빗장에 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펄어비스의 파노 획득은 한국 게임사의 주력인 MMORPG를 드디어 풀어줬다 이런 점에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그 국내 게임사에게 완전히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지난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 파노를 획득한 국내 게임사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국내 게임사들 그동안에 수많은 게임을 그 중국에 외자 파노 신청을 해놨지만 여전히 지금 서류 상태로 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그 중국 당국이 파노를 발급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한 데다가 발급 조건도 기존에 비해서 까다로워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파노를 내주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노 문제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찔끔찔끔 한두 개 내주면 그거 받고 안 내주면 못 받고 뭐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구나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한알령을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파노 문제도 자동적으로 아마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예상이 갈리고 있고 중국은 언제든지 또 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이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